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6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7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7월 2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정미월 갑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갑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간목일간이 되겠고,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미월이 되겠습니다. 자, 4, 5미 여름인데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름의 끝자락에 있는 계절이 되겠고요. 이 미월에 간목이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것이냐를 먼저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죠.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는데, 오행으로 놓고 보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즉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갑목이 되겠고요. 이를 다시 음과 양, 양으로 구분을 해보게 되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 즉 양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갑목인데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이라고 하는 정관도 있을 것이고요. 이 을이라고 하는 것도 갑목과 마찬가지로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는 갑목이 양목임에 반해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입니다. 그래서 같은 목, 갑목, 을목이라 하더라도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성향 자체가 좀 다릅니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갑목은 좀 단단하고 굵직굵직하고 향천성이라고 해서 하늘을 향해서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큰 나무의 기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단단하기보다는 좀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유연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을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상으로 비유를 하게 되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대림목, 숲을 이루는 큰 나무인데, 산에를 가게 되면 뭐 오동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소나무라든가 큰 나무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대림목이라고 해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갑목이다라고 하면, 똑같은 산을 가더라도 큰 나무가 아니라 작은 풀 같은 것이 있거나 아니면 엉겅퀴라든가 또는 산에 가면 또 야생화 같은 거, 꽃을 피우는 야생화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칡넝쿨과 같은 그러한 칭칭칭칭 감고 넘어가는 그러한 나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갑목이 대림목이다라고 하면, 을목은 양류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좀 부드럽고 유연하게 잘 휘어지는 성질의 그런 나무를 갖다가 을목이라고 하고, 화초 같은 거라든가 꽃을 피우는 화목 같은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솝우화에서 참나무와 갈대라고 하는 이솝우화가 있는데, 이때 참나무라고 하는 것은 갑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갈대라고 하는 것은 잘 휘어지고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을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과 을목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그 목적, 용도는 어디에 있을까?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동량, 지목으로서 쓰는데 그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을목은 제목으로서 쓸 수가 없겠고, 오로지 꽃을 피우는 용도로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목화통용에 이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을목은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겠고요. 갑목은 단단하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베어서 큰 기둥으로 이용해서 큰 집을 짓거나 할 때 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갑목이죠. 그래서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경금과 또는 정화, 경금정화를 아울러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의 배합법이 된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에는 병화와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 배합법이다. 즉 갑목 같은 경우는 경금으로서 갑목을 작벌한다고 하죠. 좀 어려운 말로 작벌이라고 하는데, 이 작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갑목을 베어내서 쓸데없는 잔가지들을 다 치고, 그 다음에 기둥 같은 걸 만들어서 집을 질 때 쓰는 그런 전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그런 용도로서 쓰게 되는 거예요. 내일 을목은 내일 또 공부를 하겠지만, 병화는 따뜻한
온기를 을목한테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 마르지 않도록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내일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 정화를 아울러서 쓰는 것이 필요하고요. 원령에 따라서 경금을 쓸 것인지 정화를 쓸 것인지 또는 수를 쓸 것인지 이제 상황에 따라, 즉 원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월, 이제 미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월 일단 절기는 소서와 대서로 구분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미월, 진술충미월은 이제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대서 전까지, 즉 소설 절중은 대체적으로 상반월로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서가 지나면서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이 상반월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5월과 동론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5월과 동론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미월이라 하더라도 5월과 같이 뜨겁고 건조하고 화의 기운을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것이 5월과 동론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반월부터는 그야말로 토왕용사해서 토가 왕한 계절이 되면서 금수의 기운이 진기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월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삼복생한이 돼서 한기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뜻은 자칫 잘못하면 병화로서 조후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삼복생한, 한기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일단 사후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 되겠고요. 미월은 이제 만하라고 해서 늦여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늦여름이라고 해서 날씨가 덥지 않은 것이 아니고 똑같은, 여름은 고온하고 그 다음에 매우 건조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점으로 대서가 지났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서서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그저 귀뚜라미가 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4, 5월은 화가 왕한 화왕절임에 비해서 미월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근데 그 미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마른 모래가 되겠죠. 마치 사막의 모래같이 뜨거운 그러한 모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술충미토가 모두 토이긴 한데, 진토, 술토, 축토, 미토가 모두 그 성질이 다르다라고 보는데, 특히나 이제 미토 같은 경우에는 여름의 끝자락에 있는 토이기 때문에 마르고 뜨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미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사막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 나무는 자칫 잘못하면 고목이 될 수도 있어요. 고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죽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 미월의 간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간목 자체가 미에, 여기는 목의 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근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간목 자체가 그렇게 약하지 않다. 만약에 간목이 미월이 되는데 지지로 묘목이라든가 인목이라든가 이런 것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간목이 튼튼하다라고 하면, 이때는 그야말로 경금과 정화를 취용해서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을 하고,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서 경금이 간목을 작벌함에 있어서 아주 깔끔하게 작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만약에 간목 자체가 세력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정화를 먼저 쓰고요. 다음으로 경금을 아울러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요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고, 경금은 간목을 작벌하는 그러한 용도로 쓰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지지로 묘목이라든가 인목 같은 것이 없어 간목 자체가 매우 약해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반드시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수가 있어서 간목을 생조해 주어야 한다. 간목이 일단 약하지 않아야지만,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은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간목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간목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작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간목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그 큰 나무를 베어서 큰 기둥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간목 자체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베어내봤자 모로밖에 쓸 수 없다, 땔감밖에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미월의 간목은 이렇게 묘목이라든가 인목 같은 것이 지지 있어서 뿌리를 튼튼하게 뒀을 때는 정화경금으로서 작벌해서 큰
대들보로 큰 기둥으로 쓰는 것이지만 그것이 약할 때는 일단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인성을 얻어서 간목을 생조해 주어야지만 간목으로서의 용도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 목에 고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목 자체가 이렇게 왕하지는 않다 정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세력이 있을 때는 정화, 경금, 세력이 없을 때는 인성인 수를 취용해서 간목을 생조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간목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 짜임을 알아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지에 있는 미토는 진술, 충미, 토가 있는데, 진토, 술토는 양토이고요. 축토, 미토는 음토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는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 일간 목이 토는 극하는 관계죠. 내가 극하는 관계, 아극자라고 하죠. 아극자라고 하는 것은 관성은 나를 극하는 거고요. 아극자,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제라고 하는 것과 또 편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 있죠. 정제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배웠을 때 바른 재물이라고 해서 월급 같은 개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확천금과 같은 횡재하는 재물, 이렇게도 많이 배웠을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정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 양이 성립이 돼서 조화를 잘 이루게 되면 이건 정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편제라고 하는 것이니, 오늘은 간목이 양목인 간목이 음토인 미토를 보았기 때문에 얘는 정제, 그리고 격을 붙이면 정제 격이 됩니다. 단 중요한 것,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토가 재성인 토가 왕한 것이지 일간인 목이 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약재왕하다 또는 재다신약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약재왕 또는 재다신약하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이 신약해서 왕한 재성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과 또는 비견 겁재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비견 겁재라고 하는 것은 목을 말할 겁니다. 만약에 비견 겁재가 없이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냥 수생목해서 간목을 생해주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수가 아니라 목을 보았다라고 하면 일간 자체가 왕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경금정화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얻었죠. 이렇게 되면은 간목의 원령에 통근할 수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목의 고지이기 때문에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지에서 녹을 얻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미월의 간목이 어떻다? 신왕사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능히 재성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시 원칙적으로 들어와서 간목일간이 왕하면 경금으로서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정화를 쓰고 나중에 경금을 쓰게 된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는데, 일단 일지를 보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갑신일주가 되는데, 이 갑신일주 신금은 뭐예요? 그 본기가 경금인 것이고, 중기가 뭐예요? 임수이죠. 근데 임수보다는 경금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경금, 신중에 있는 경금, 물론 경금 청을 투출하면 금상첨화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신중에 있는 경금 가지고 간목을 뭐 할 수 있다? 작벌할 수 있다. 정화를 얻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다행히 월간의 정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간목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제가 정제격이라고 했는데, 미중에 있는 지장간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상관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신중에 있는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그런 용도로 써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연간에 이렇게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이 정화를 갖다가 임수가 묶어버리죠. 용신 또는 희신을 갖다가 이렇게 양간이 묶어버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합거라고 합니다. 합거. 이렇게 합거가 되면 정화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경금, 도끼를 얻었는데 그 도끼를 갖다가 단련할 수 있는 불을 내가 못 쓴다라고 하는 거죠. 미중 정화가 있긴 있지만 미중 정화 가지고는 경금을 단련할 힘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인중 병화, 병화는 금을 단련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뭐예요? 얘가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얘가 있기 때문에 얘가 귀신, 꺼리는 그러한 귀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떤 글자가 오는 것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 자, 갑자시가 되면은 미월의 간목이 인목까지 얻었기 때문에 이 간목을 뭘로 쓴다? 동량의 제목으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목으로 쓸 때는 경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줘야 되는데, 신중에 있는 경금을 얻었으면 남장된 경금이라 하더라도 그 경금을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수를 얻게 되면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다.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경금의 기운이 많이 약해지죠. 선생님 진토가 없는데, 물론 진토가 없다 하더라도 준삼합이라고 해서 신자수국을 우리가 수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용신으로 써야 될 금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차피 신중에 있는 경금 많이 수에서 금생수에서 설기돼서 약해져 있고, 정화도 쓸기가 어려우니 모양새는 갖춘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은 쓸 것이 없는 그런 국세가 되죠. 만약에 자시가 되면은 남자로 태어나기보다는 여자로 태어나서 목화운으로 갈 때 그냥 인성으로서 수를 쓸 수는 있겠지만은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진다. 특히나 남자로 태어났을 때 항상 이 무신대운을 지날 때 인신상충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신다라고 하면, 만약에 갑자시에 태어났다, 남자보다는 여자로 태어나는 게 더 이로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을해시가 되게 되면, 일단 뭐 미중에 있는 을목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겁재격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겁재격이라고 하는 격은 없고요. 중요한 건 그냥 간목이 을을 보게 되면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생각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해수를 얻었기 때문에 또 간목을 생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합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경금을 쓸 수 있습니다만은 정화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정화의 공력이 많이 약해져 있죠. 이거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야지 발전할 수가 있겠고,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많이 한습해지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병신시 이렇게 되면 병화가 투출하고 정화가 투출하고 뭐 다 좋을 것 같지만, 이거는 매우 좋지 불합리한 게 뭐냐면, 일시지로 인신상충하게 되면 인목도 깨지게 되고 중요한 신금도 깨지게 되니 절대 병인시는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정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인의 뿌리를 뒀죠. 그 다음에 묘에도 뿌리를 두고 미월에 통근할수, 이거 미월의 간목이 약한 것이 아니라 매우 신왕사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정화는 쓸 수가 없죠. 임수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정화는 쓸 수가 있겠죠. 경금이 투출되어 있으면 금상첨화의 사주가 됐을 것이나, 중요한 건 암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중에 있는 경금을 쓸 수가 있다라고 봤을 때 이 사주는 나름대로 국세를 잘 갖춘 그러한 사주 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성격도 좀 아싸란 그런 성격의 남자다운 또는 여자지만은 좀 여장부다운 그런 사주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신금을 썼지만 정화가 없는 것 단점이고요. 진토가 스토라고 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목화운 나쁘지 않지만은, 만약에 목화운으로 갔을 때 무토 투출하는 것은 결코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 참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목화운이 무토가 좋은 것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갔을 때 인신상충에 좀 화가 부족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조금 무난하다라고 봤을 때 크게 나쁜 것도 아닌데 크게 또 살아가면서 빛을 보는 그런 사주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정임 합하죠. 여기 갑기 합하죠. 사신 합하죠. 합이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합이라고 표현하는데, 다합이면 지무 원달이라고 해서 뜻을 제대로 현실에 있어서 자기 뜻을 잘 이루면서 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기사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추천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경호시 같은 경우에는, 자, 경금 투출되어 있고 얘는 묶여있다 하더라도 반대로 오중 정화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월에 대서가 지났기 때문에 금이 좀 세력을 크게 얻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으로 가서 금이 다시 살아나기보다는 목화운으로 가서 화가 살아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묘시처럼 경오시도 나름대로 틀은 잘 갖춘 그런 국세가 되는데, 임신시라든가 개유시가 됐을 때, 이 두 가지 생시가 됐을 때는 이거는 미월에 대사가 지냈을 때 금수가 많아지죠. 제가 그 미월에 금수가 많아지면 뭐가 된다고? 삼복 생한이 된다라고 해서 한기가 발생한다, 조후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임신 개유시가 되면 운을 어디로 가야 된다?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남자보다는 여자 아이로 태어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토요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